테슬라가 이번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스페이스X와 함께 168억 달러를 먼저 투입합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에 들어갈 AI 칩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발표라면 시장이 환호할 것 같죠? 그런데 8월 6일 테슬라는 319달러 53센트로 오히려 0.6%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315달러대까지 밀렸고요. 이건 테라팹이 나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는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월가가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좋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내고 언제 회수하느냐?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월 6일 테슬라는 317달러 부근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323달러까지 올라갔지만 힘을 이어가지 못했고 315달러 52센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가는 319달러 53센트였습니다. 전날보다 약 0.6% 하락입니다. 거래량도 약 2,500만 주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날보다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 증시 전체가 크게 무너진 날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나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18% 빠지는 데 그쳤습니다. 테슬라는 시장보다 조금 더 약했습니다. 168억 달러짜리 AI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도 매수자들이 우르르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테라팹이라는 이름부터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에 들어설 예정이고 전체 부지는 1억 제곱피트 규모로 계획돼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조립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첨단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만들고 패키징과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수직 계열형 반도체 단지입니다. 테슬라에서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에 들어갈 AI 칩이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두 회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컴퓨팅 규모는 1테라와트를 넘어섭니다. 머스크가 아예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자기 손안으로 가져오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도 배터리를 남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니 슈퍼차저를 직접 깔았습니다. 자율주행이 중요해지자 자체 AI 칩을 설계했습니다. 이제 로봇과 로보택시를 수백만 대 단위로 만들겠다면 칩 공급까지 다른 회사 일정에 맡겨놓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TSMC 같은 공급업체가 아무리 생산을 늘려도 AI 업계 전체가 칩을 달라고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다릴 바에는 직접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늘 해왔던 방식과 닮았습니다. 항공만 한다면 꽤 무서운 전략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량에 들어가는 두뇌까지 직접 생산합니다. 옵티머스에도 같은 AI 생태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일하고 그 로봇을 움직이는 칩도 직접 만들고 학습시키는 데이터 센터까지 자기 생태계 안에 둡니다. 스페이스X까지 묶이면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지상에서 사용하는 AI와 우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같은 공급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반도체와 로봇, 에너지와 이동수단이 연결된 제조 플랫폼에 가까워집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는 사람은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느냐? 이번 168억 달러는 테슬라 혼자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함께 투입하는 초기 투자금입니다. 각 회사가 얼마씩 부담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계획을 보면 추가 단계가 모두 진행될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1,090억 달러까지 커질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건물을 세웠다고 바로 돈을 버는 사업도 아닙니다. 장비를 들이고 수율을 올리고 양산을 안정시키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거대한 경쟁력이 아니라 거대한 현금 흡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는 바로 그 부분이 예민합니다. 회사는 이미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25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옵티머스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사이버캡 생산 시설도 늘려야 합니다. AI 컴퓨팅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설도 키우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런 투자가 한꺼번에 들면서 자율현금 흐름이 약 11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장의 크기보다 테슬라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과 투자 회수 시점을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며칠 전 스페이스X 실적에 시장이 냉정하게 반응했던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요즘 시장은 AI에 투자한다는 말 자체에는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돈을 씁니다. 아마존도 돈을 씁니다. 메타도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넣습니다. 차이는 그 뒤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계약이 얼마나 쌓였는지, 현금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회사에는 돈이 붙습니다. 투자 계획만 크고 수익화 시간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눌립니다. 테라펩도 앞으로 똑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라면 앞으로 공장 완공 날짜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공장이 실제로 필요한 이유를 거꾸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캡 생산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 옵티머스가 시험 생산을 넘어 실제 공장에 대규모 투입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AI 칩 숫자가 기존 공급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따라온다면 테라펩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병목을 미리 해결하는 투자가 됩니다. 반대로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는데 반도체 공장에 돈부터 들어간다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장은 같은데 의미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날 테슬라에는 반도체 공장보다 훨씬 빨리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 FSD입니다. 네덜란드 규제기관은 이미 테슬라의 FSD를 승인했고 현재 유럽연합 전체로 확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0월에 회원국 표결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허용된다면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고도 기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테라팩과는 정반대죠. 한쪽은 돈을 먼저 써야 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에서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FSD는 지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테슬라의 FSD 구독은 현재 대부분 북미에서 발생합니다. 유럽 시장이 열리면 판매 가능한 고객층 자체가 크게 늘어납니다. 최근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가 국가별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더 중요합니다. 신차 판매만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FSD라는 새로운 상품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싸게 팔더라도 그 차량에서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매출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 한 대의 경제성이 달라집니다. 테라펫보다 먼저 현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카드가 오히려 이쪽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규제기관은 FSD가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보다 안전하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사용한 구체적인 시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해왔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술을 보호해야 하고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유럽 확대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현재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서는 남에게 의존하기 싫어서 직접 공장을 짓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더 많은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칩도 직접 만들고 AI도 직접 만들고 차도 만들고 충전망도 운영하고 로보택시와 로봇까지 직접 하려 합니다. 이게 제대로 연결되면 따라하기 어려운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연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동시에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건 바로 그 중간 과정입니다. 워시 환경도 다시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때문에 유가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8월 6일에는 방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이른바 적대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제한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브렌트유는 3.8% 올라 $82를 넘겼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8%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67%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 더 큰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시장에서는 신규 일자리가 8만 개 안팎 늘고 실업률은 4.2%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만 9천 건으로 여전히 낮았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들어간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용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국채금리가 뛰면 미래 이익 비중이 큰 테슬라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 숫자가 고요권 약하게 나오면 좋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약한 고용은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크게 무너지면 이야기가 경기 침체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가 소비재입니다. 소비자가 직장과 소득을 걱정하기 시작하면 차량 구매부터 미룹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고용 붕괴가 아닙니다. 경제는 버티면서 임금과 물가 압력만 조금씩 식는 결과입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8월 6일에는 $315대까지 밀렸다가 $319대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지키던 $320를 종가 기준으로 살짝 내줬고 거래량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 $2짜리 선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붙일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반등에서 테슬라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나스닥이 오르는데 테슬라는 계속 뒤처진다면 테라팩 같은 장기 기대가 아직 매수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는데 테슬라가 버티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유자라면 이번 테라팩 발표를 보고 비중을 갑자기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루 밀렸다고 장기 논리가 깨졌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할 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테슬라가 테라팩에 실제로 부담할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생산이 그 투자 규모를 정당화할 만큼 커지는지, 그리고 그보다 먼저 FSD와 에너지 사업에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돈이 없는 회사라기보다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 많은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꿈의 개수보다 투자 우선순위를 봐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이라면 오늘 밤 고용지표 앞에서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발표 뒤 국채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날 나스닥보다 강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는데 거래량까지 크게 늘어나면 매도 압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려도 테슬라가 $315 부근에서 저점을 높이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다면 최근 조정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격 하나보다 시장과 비교해서 보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이번 주 미국장에서 재미있는 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닌다는 점입니다. AI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목이 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찍힌 기업,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바로 주문을 받는 기업, 전력과 냉각처럼 투자금이 매출로 연결되는 기업 쪽으로 돈이 붙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큰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이미 현금이 찍히고 있습니다. 미국장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테슬라 하나만 보지 않고 이런 상대 강도와 거래량 이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새벽 사이 어느 업종으로 돈이 넘어갔는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주가가 0.6%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생산까지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8억 달러짜리 테라팹이 성공하면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핵심 부품을 남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만드는 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를 볼 때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무엇을 새로 하느냐보다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 모든 사업을 얼마나 오래 밀어붙일 수 있는가. FSD 유럽 매출이 먼저 올라올지, 로보택시가 먼저 돈을 벌지, 옵티머스가 먼저 공장 비용을 줄일지, 아니면 테라팹 투자비가 먼저 커질지, 여기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평가가 크게 갈릴 겁니다. 머스크가 만들고 싶은 회사의 크기는 이미 충분히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건 그 거대한 그림 안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벌 사업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